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돈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우리가 아르바이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아주 평범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대체 뭘까요? 너무 뻔한 질문 같다고요? 글쎄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바로 돈이죠. 뭐 학자금을 내든 생활비를 벌든 아니면 용돈으로 쓰든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단순한 일로 볼 게 아니라 공부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어때요? 좀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그 새로운 관점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르바이트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진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 그러니까 사회 공부라는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내 시간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 공부를 교실 밖,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더 깊게 파고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일종의 현장 실습인 셈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직장인 마인드셋은 뭐죠?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겁니다. 딱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학생 마인드셋을 보세요. 이건 시간을 경험과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목표 자체가 달라요. 좋아요. 그럼 이런 멋진 생각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나만의 연구소, 나만의 실험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 1단계. 먼저 내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그곳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처럼 모든 걸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3단계. 이렇게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통찰을 다시 학교 공부에 적용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결과물은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월등한 졸업 논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만약 내가 식품공학 전공이다? 그럼 식품회사에서 일하는 거죠. 국제무역을 전공한다? 그럼 당연히 무역회사고요. 이막 전공자는 임업연구소에서 현장을 직접 배우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일과 공부가 서로를 끌어주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민감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돈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급여 문제는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보통 면접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시급 얼마예요? 월급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관점대로라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마 다들 지금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원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조언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딱 잘라 말해요. 얼마 주실 건가요? 라고 묻지 마세요. 와, 이거 정말 기존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일한 만큼 그 가치만큼 주십시오. 라고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자신감과 또 성실함을 보여주는 태도 아닌가요? 대화의 주도권을 정해진 시급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로 완전히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적인 시급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장기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마인드셋이 가진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진정한 보상이라는 건요, 돈 그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멘토링, 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생한 논문 자료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여러분의 가능성을 알아본 고용주가 학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졸업하면 바로 우리 회사로 오라고 정규직 제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예를 들면 졸업 후에 월급의 한 30% 정도를 꾸준히 상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미래에 투자하는 진짜 파트너십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만들어진 습관과 태도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도 몰라요. 원본 자료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학생 때 돈을 좇으면 평생 돈을 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형성하는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강력한 경고죠? 학생 때부터 돈만 쫓으면 평생 돈에 얽매이게 되지만 가치를 좇는 훈련을 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혹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은 그냥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단순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인가요? 그 선택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